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1월 20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죠. 그로 인해서 주간 단위로는 3주 연속 상승세로 마감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약세장 진입이다 라고 했었는데 그 말 나오기 무섭게 바로 다 되돌리고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의 이슈를 보면 국제유가가 4% 급등한 게 특징입니다.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죠. 25일인가 아마 회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4% 급등합니다. 사실 국제유가는 감산해서 오펙 플러스가 얻을 게 별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유율을 자꾸 미국한테 뺏기고 있습니다.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석유 생산이 제일 많이 늘어난 나라가 미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들 생산해서 그만큼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오펙 플러스가 감산해서 일시적으로 유가의 가격을 띄울지 모르겠지만 점유율을 잃기 때문에 향후 이 원유 시장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되겠고요. 서부 텍사스 중진유가 4% 올라서 75불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술적으로 72불까지는 가능했다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갔다가 75불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의 발언이 좀 있었네요. 그가 추가 긴축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래플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요 이런 얘기를 했었죠.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없다. 시간만 필요하다 이랬었는데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추가 긴축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이번 발언 중에 통화정책과 관련해 모든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이제는 기다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시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준 의원들의 어떤 모습들을 시장의 모습을 보면 12월과 1월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12월 금리 인상 그러니까 금리 인상 동결 가능성은 99.8%고요. 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97.8%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이제 1월까지는 거의 힘들다고 보는데요. 시장에서는 내년 4월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상반기 금리 인하니 하반기 금리 인하니 이렇게 했는데 상반기에서 4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47.5%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테지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하죠. 그래서 상반기 때 금리 인하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상반기에 금리 인하를 하려면 침체가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침체 지표는 계속 나와야 됩니다. 침체 지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는 어렵죠. 현재 상태에서 연착륙이 된다? 그럼 금리 인하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소비자 물가지수가 완전히 낮아져 가지고 디플레이션으로 빠져버리면 그 얘기는 달라지죠.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까지 가려면 2% 밑으로 떨어져서 1%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경기 침체가 오든지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낮아서 1%대 초반대까지 밀린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금리 인하를 할 명분이 생겨요. 근데 그 명분은 지금 현재 없죠. 왜냐하면 아직 소비자 물가지수가 3.2%잖아요. 그렇죠? 3.2%예요. 그 다음에 지금 고용도 시장에서는 내년에 5%까지 본다. 그러니까 실업률 5%까지 본다. 이런 얘기지만 현재 3.8%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유가 있는 거죠. 3.7%, 8%는요 완전 고용이라고 합니다. 5%는 넘어야만이 불안전 고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내년에 금리 인하가 되려면 연말부터 시장이 굉장히 안 좋거나 침체의 모습이 계속 나올 거다. 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인플레이션이 둔화돼서 주가가 올리는 것도 이제 거의 지표로서는 끝나가는 과정이다 해야 되겠죠. 물론 2%까지는 지표의 둔화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를 원하는 입장에서는 인플레 둔화도 이제 한계가 온다는 거죠. 인플레 둔화로 인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한계가 올 거다. 지금까지는 지표의 둔화로 인해서 인플레가 둔화됐고 그로 인해서 주가를 올리는 그 상황이 연출됐지만 이제 그게 없어져가는 자리에 와 있다는 거죠. 왜냐?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하려면. 그러면 결국에 와서는 이제 디플레이션 쪽으로 시장의 모습이 확실하게 지표가 나와야 될 거다. 그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이번 주에는 추수감사절이 껴 있어요. 그래서 주반에 하루는 휴장,
하루는 조기 폐장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3일 정도가 3일하고 반, 그 정도만 이제 미국장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FMC 의사록 발표가 있죠. 여기서 이제 그 연준 의원들의 어떤 발언,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을 많이 했느냐, 동결에 대한 발언을 했느냐, 어느 쪽에 치우쳤느냐, 요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금리 동결로 완전히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에 FOMC 회의 때 연준 의원들이 어떤 쪽이 더 강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흔들리냐 아니냐, 이런 결정도 좀 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 장마감 후에 미국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실적에 따른 미국 시장 흐름, 요것도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자, 미국 시장을 좀 보면요, 나스닥 0.08%, 다우 0.01% 상승했습니다. 차트로 보시면 그냥 뭐 그대로죠. 뭐 특별한 어떤 모습 없이 옆으로 기구는 상태. 여기까지 더 갈 거냐, 여기까지 더 갈 거냐, 끝낼 거냐, 뭐 그런 자리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나스닥은 좀 다르죠. 나스닥은 여기까지 다 왔죠. 지금까지는 다우의 포인트 맞췄는데 이제 나스닥의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상황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이 1, 2, 3 연결선에 요 싸움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금리는 4.4까지 내려왔죠. 국채금리는 다 내려왔습니다. 국채금리를 좀 보면, 금리를 좀 봤을 때 10년물 국채금리는 지금 4.44 근처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거의 다 왔고 많이 내려오는 4.34까지는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자리가 바닥일 확률이 높다 말씀드렸는데, 향후 이 어떤 국채금리 흐름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서부 텍사스 중진율이 아까 제가 4% 올랐다고 했는데요, 오펙 플러스 감산이 25일날 얘기가 있죠. 갑자기 확 올랐죠. 제가 지난번에 72불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다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까지 지난주 목요일날 밀었다가 한방에 다시 올려서 다시 음봉을 메워주면서 올라왔죠. 이제는 후행 스팬이 갈 자리를 완벽하게 열어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바닥이고 이 원달러가 다시 위로 갈 공간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여기 다 돌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시간을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여기가 뭐 하반기역시장 제 예상대로 72불의 바닥이고 그 모습이 계속해서 확인된다면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건 다 뚫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여기는 제가 안 될 거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내려왔잖아요. 이제는 얘기가 좀 달라지죠. 이제는 이제 공간도 다 열었고 후에스펜 갈 길도 열었고 해서, 여기서 만약에 유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상당한 상승을 할 수도 있죠. 이 말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추가로 하락 안 할 수 있다, 뭐 그런 해석도 될 수 있는데, 유가의 흐름을 향후 봐야 됩니다. 물론 이건 뭐 제 예측이니까 기술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린 거고, 이게 뭐 틀릴 수도 있어요. 100%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격 벌리기를 원했고 그 이격 벌리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구간에 와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반등하는 데에 어떤 뭐 장애물은 없는 상황이다, 뭐 그런 해석을 기술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매도 금지가 2주가 됐는데, 수급의 결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공매도 2주가 됐는데요, 수급으로 보니까 개미는 2조 9천억을 매도했고 외국인은 2조 7천억을 매수했더라고요. 근데 이 외국인이 2차 전지를 매수했고 기관은 2차 전지를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개인의 어떤 2차 전지 매수로 시장을 끌어올렸던 모습이 이제 바뀌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사실은 공매도 금지를 하니까 공매도 대신해서 주식 선물에서 공매도 역할하는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다 막을 수는 없는데, 주식 선물에서 주식 선물에서 이제 이 공매도 금지를 못하니까, 공매도 금지로 공매도 못하니까 주식 선물로 시장을 대응한다, 뭐 이런 뉴스도 좀 있긴 하네요. 그것이 화두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스피가 외국의 기관이 소폭 순매도.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공매도 2주 전에 외국인이 샀어요. 수급을 보시면 샀어요. 샀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갑자기 매수를 더 이상 안 합니다. 딱 멈춰버렸습니다. 이거 왜 이걸 보여드리고 있냐면, 이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수급의 변화를 가져온다, 제가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전에요. 여기서 요 위쪽 가보면 샀다 팔았다 하다가 이 샀다 팔았다 수급의 변화를 딱 주다가 이렇게 매수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또 샀다 팔았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매도 우위로 가는지 아니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매도 우위로 간다면 주가가 약간 소강국면으로 접할 수 있죠.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의 수급 원달러 1300원 넘어가는지 한번 확인하는 것도
시장 보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